자, 리스닝 포인트 첫 번째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에 대한 용법의 이해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현재 완료는 일단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받아들이기에 한국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 현재 완료 시제를 왜 써야 될까? 이거랑 비슷한 한국어 시제는 찾아볼 수 없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찾아봤더니 과거 시제랑 비슷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재 완료를 공부할 때에는 이 비슷한 시제인 과거 시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이해해야만 이 현재 완료의 느낌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현재 완료와 과거의 차이점을 그림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여기를 과거라고 해보죠. 자, 우리가 과거 시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점만 표현해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도 점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과거 시점만 나타내니까. 예를 들어 yesterday, 어제, 혹은 in 1991, 1991년도에 last week, 지난주에 과거 시점만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점에 있었던 행동만 설명하는 게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보통 과거 동사를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완료를 볼게요. 얘는요, 현재와의 관련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도 현재 완료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 시제에서 출발은 합니다. 근데 과거 시점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기본 형태는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와의 관련성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점만 설명한다 그랬죠? 그럼 현재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과거 시점만 설명하니까. 근데 현재 완료는 현재와의 관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시작은 과거에서 하나, 현재까지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랑 현재 완료의 가장 큰 차이점이 현재와의 관련성이 있냐, 즉 그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가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문 두 개를 선생님이 줄 테니까 한번 요거의 차이점을 한번 느껴봅시다. 자, 첫 번째 예문은 요거예요. I lost my laptop. 생각만 해도 슬픈 일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예문은 요거. I have lost my laptop. 슬프죠? 더 슬퍼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차이점 보자.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lost가 쓰였습니다. 얘는 동사의 과거 시제죠? 그래서 나는 내 노트북을 잃어버렸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얘 과거 시제는 현재와의 관련성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과거의 행동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즉, 내가 과거에 랩탑을 잃어버렸는데 그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도 노트북을 잃어버린 상황인지 아니면 다시 찾았는지 아니면 다시 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점만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두 번째, I have lost my laptop. have lost입니다. 자, 얘는 시제가 뭐죠? have가 붙었으니 현재 완료죠? 해석은 똑같이 해볼게요. 나는
내 노트북을 잃어버렸다. 근데 현재 완료는 현재 상황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내가 과거에 노트북을 잃어버렸으나 그 행동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죠, 현재까지. 즉, 지금도 어떤 상태다? 자, 근데 이 현재 완료는 과거와의 차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점만 설명한다 그랬죠? 근데 현재 완료에는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용법이 무슨 의미냐? 해석이라는 의미예요. 즉, 이 현재 완료가 해석이 다양하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용법에 따라서 네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네 가지 용법과 해석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용법이 있냐면요. 현재 완료잖아요, 이 이름이. 그래서 이름을 따서 완료 용법이 먼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계속적 용법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경험 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적 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용법이 있고, 요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옆 칸에다가 써볼게요. 자, 완료. 완료는 완료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완료했다. 완료했다. 그래서 했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계속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해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얘는 해오고 있다. 해오고 있다. 계속 해오고 있다. 말이 좀 붙죠? 완료했다. 계속 해오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은 보통 어떻게 말해요, 우리? 뭐뭐 한 적 있다, 없다. 그래서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이렇게 요 말이랑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완료했다. 계속 해오고 있다. 경험한 적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결과는 이게 해석은 이렇게 돼요. 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결과가 무엇인지 암묵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해석이 뭐뭐 했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다 까지라고 해석이 되는 게 결과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예문을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완료 용법이랑 같이 쓰이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했다라는 의미랑 같이 쓰이는 단어 just 얘는 막이라고 해석이 돼요. 막. 그 다음에 already 얘는 이미. 그 다음에 yes은 아직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얘는 딱 보니까 이제 현재 완료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무슨 용법인지 보려고 봤더니 just가 있네? 그럼 안 봐도 완료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 라고 느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have just finished. 막 끝냈다. 내 숙제를. 이렇게 와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계속적 용법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since, 뭐뭐 이후로, for,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자, 얘도 보니까 have pp에 for 이라는 계속적 용법이랑 같이 쓰이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죠?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해석을 한다? 뭐뭐 해오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한다. I have studied. 나는 공부해오고 있다. English니까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다. For 3 years니까 3년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경험용법에는 좀 같이 쓰이는 단어들이 많아요. 이거 다 정리해 볼게요. ever, 이제껏, 지금껏, never, 전혀, once,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다음에는 뒤에 times가 붙죠? 뭐 3 times, 4 times 요렇게. 그 다음에 뭐 before, 자 요렇게. 요런 단어들이랑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이면은 경험용법,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ever이 들어가 있습니다.
She has ever been to Canada니까 그녀는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 용법 한번 볼게요. 결과적 용법은 같이 쓰이는 단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동사들이 쓰일 때 결과적 용법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 동사가 두 개 있는데 정리해 볼게요. go. go의 과거분사 형태는 뭐죠? gone이죠. 요거의 현재 완료 형태는 have gone이 되겠죠? 혹은 자, lose. 얘는 뭐예요? 잃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얘의 현재 완료 형태는 have lost가 되겠죠. 하여튼 요 두 가지 형태의 현재 완료가 쓰이면 결과적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She has gone to Canada. has gone이야. 경험용법이랑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녀는 캐나다에 가버렸다. 아까 경험용법에서는 가본 적이 있다고 해석했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단순히 가본 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없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s gone, have gone, gone이 쓰이면은 결과정법으로 가버렸다, 떠나버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없다라는 암묵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정법이고요. 아까 lose, 이거 have lost 예문 봤었죠? I have lost my laptop. 이것도 나는 노트북을 잃어버렸다. 결과적으로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다. 이 잃어버린 상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문장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묵적으로,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용법이 바로 결과적 용법이고 얘가 어려우면은 요 동사 두 개를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조금 같이 쓰이는 단어들을 함께 외워주심으로써 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